노랫말이 수백여 가지로 알려진 정선 아리랑은 50년 전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아리랑 보존회가 생겨나고 아리랑 축제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전승 보존 사업은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2009년 문화재단이 설립돼 관련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정선 아리랑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정선을 포함한 한국의 아리랑은 지난 2012년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 아리랑, 그중에서도 원조로 평가받는 정선 아리랑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창작되고 불려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정선 아리랑이 올해 특별한 해를 맞았습니다. 1971년 11월 16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이 됐으니 올해가 딱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50주년을 기념해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을 시작했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열심히 준비한 행사는 빛이 발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 시대 정선 아리랑의 발전 방향 어떻게 설정해야 좋을까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선 아리랑제 총감독을 맡고 있는 한라대학교 신현식 겸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지만 감독님이라고 불리는 게 더 괜찮으시죠? 네, 오늘 또 정선군과 또 네네. 아리랑제 축제를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감독님이라고 네, 그 호칭을 좀 네. 부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최근 정선군의 이슈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군수님, 이 페트법 개정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우리 폐광 지역 하면 이제 도내에 태백 삼척, 영월 정선군 이렇게 4개 시군이 있고 문경, 화순, 보령 이렇게 네. 전국에 7개 시군이 있는 폐광 지역에 발전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그 아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우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 한시법의 특성상 10년이라고는 짧은 기간 때문에 외지 자본이 투자를 하기를 많이 꺼려왔었거든요. 예. 이제 이번에 20년을 확보를 했고 예. 또 20년 후에도 페트법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또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거의 한시법의 시효는 폐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말 아주 95년 그 3.3 투쟁에 의해서 페트법을 제정한 이래로 가장 큰 성과를 낸 그런 쾌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협조해 주신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께 아주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시효 폐지라는 명문화를 이루진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그렇습니다. 네, 또 성과를 얻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강원랜드라는 곳이 없다면 정선군이 또 자립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댈 수는 없고 네. 언젠가는 정선군도 홀로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이제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그 어떤 단순한 구조에서 이제 페트법이 20년 또 그 알파의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가진 많은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 구조를 바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가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좀 막을 전기가 마련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선에 또 유일한 올림픽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리왕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을 없애지 말고 존치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주장이고 예. 또 반대하는 그것을 전부 다 전면 철거해서 산림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산림청이나 환경단체 입장이거든요. 예. 올림픽 유산이 정선 국민만의 자산은 아니거든요. 이거 국가의 자산인데 예. 이것을 국민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순된 상황을 좀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이제 그 막바지에 이렇게 달해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에 있는 그 곤돌라 시설이 예. 그냥 올림픽 문화유산이라는 것 그 자체만의 상징성 때문에 주민분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게 연계한 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창출이 되는 건지. 공동 개최로 강릉시와 평창군이 3개 시군이 했지만은 강릉시나 평창군에는 많은 그 올림픽 유산들이 있습니다. 예. 정선군에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 알파인 경기장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선군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하는 뭐 유형의 뭐가 흔적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바람이고요. 기왕에 만들어 놓은 그 곤도라 시설을 잘 활용해서 가리왕산 하방 1350m까지 교통약자들도 누구나 등산 배낭이나 뭐 스틱이나 등산화 신지 않고도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린 나이에 엄마와 함께 숲을 체험하면서 예. 그 소중함을 이렇게 일깨우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단체나 산림청에서 주장하는 그런 목적하고도 아주 부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곤도라가 없으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정상까지 가기 어렵거든요. 아주 등산을 좋아하거나 또 전문가들이랑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장애인들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우리 그 가리왕산의 알파인 경기장에 있는 그 곤도라는 잘만 활용하면은 우리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가리왕산에 오시면은 그 산 정상에 가셔가지고 가리왕산을 벽파령이라고 우리 선조들이 불렀습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풀을 벽자에다가 파도가 치는 그 파자를 써가지고 정상에서 사방을 보면은 푸른 파도가 치는 것처럼 산인들이 겹겹이 이렇게 있는 그 장관이거든요. 그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나 관광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군과 주민들은 곤돌라 시설 시범 운영을 3년간 해보자. 네.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없앨지 존치할지 결정하자 이렇게 또 주장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상하실 때 수익성도 있고 미래 전망도 있기 때문에 또 3년을 해보자고 자신 있게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저희가 오늘 원래 주제인 아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선에서 아리랑이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우문인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정선에서 있어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의 아리랑이 어떤 관계인가를 학자들이 연구하신 그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한민족의 60여 종 이상 되는 모든 아리랑의 그 시원이 되는 것이 뿌리가 음악적으로 정선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정선 아리랑은 아주 독특하게 살아서 계속 발전하는 아리랑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시대별로 그때 아리랑 가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 이제 최근에는 광부 아리랑이 있었고 또 카지노 아리랑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의 아리랑 그 음률에다가 시같이 이렇게 말을 붙이면 그게 바로 아리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록된 아리랑 가사 수가 한 10,000여 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민속 음악이 한 곡조의 민속 음악이 가사 수가 그렇게 다양한 것은 제일 정선 아리랑이 많고요. 인도네시아에 한 2,000수 되는 민속 음악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정선 아리랑이 1971년도에 50년 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등재가 되었고 2012년 12월 달에는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선 아리랑은 어쩌면 한민족 모든 아리랑의 뿌리고 시원이기 때문에 정선이 한민족들의 남북한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도 어떤 마음의 정서적인 고향 같은 것이 정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정선 아리랑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 좀 여쭤보죠. 아무래도 정선 아리랑제 총 감독을 맡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과는 좀 바라보는 시선이나 감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 다르죠.
총감독을 하기 전에는 네. 한 평가자 입장에서 정선 아리랑제 참여하고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걸 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정선 아리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네. 그냥 똑같은 아리랑이라고 봤는데 아까 kum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민족의 아리랑의 뿌리이고 시원이라는 그 역사성 그리고 저희가 놀랐던 것은 그런 아리랑이라는 민속 그 음악을 전 지역민 전체가 그것을 전승과 보존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자체가 바로 정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네. 그러한 것들을 축제의 가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민이 같이 잔치와 같은 한마당에 네. 그 모습이 결국 축제의 모습인 것이고 네. 그리고 지역민의 그 정신문화가 다시 얘기하면은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성이 바로 아리랑의 상징성이 정선이다라는 브랜드와 브랜딩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조이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거겠죠, 정성 그렇죠. 국민들께서. 그 자부심을 제가 네. 현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살려드리는 것이 또 축제 총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올해가 50주년입니다. 네. 기념행사나 여러 가지 또 부대 행사들이 있을 텐데 네. 49주년, 48주년하고 똑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생각하기에도 네. 뭔가 차별화가 있다거나 그 방향성을 잡고 계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작년에 이제 군수님께서 이제 총감독제를 도입해서 네. 축제 이제 전환과 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시도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네. 준비를 시기도 바꾸고 또 공간도 바꾸고 프로그램도 지역 주민이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면서 네. 그런 과정 속에 바꿨는데 안타깝게도 개최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제에 있어서 축제 한류 그리고 아리랑 성지 여행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립은 결국 그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었던 기존의 네. 축제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O2O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네. 이제 축제가 취소는 없이 외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최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랑의 그런 상징성 네.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고 그러한 그 감동이 결국은 언젠가는 정선 아리랑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다른 그런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그러니까 보통 행사라는 게 보면 네.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행사는 또 와가지고 같이 그렇죠. 어울리고 거기서 체류도 하고 네. 또 뭔가도 사고 체험하면서 또 돈도 네, 쓰고 네. 해서 지역에 어쨌든 간에 유형으로 뭐가 남잖아요. 그렇죠. 무형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50주년이라는 이 행사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헛헛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오프라인은 네, 네, 거의 하고 온라인 위주로 하면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마중물로 미래를 보겠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아니면- 결국은 지금까지 축제 운영 구조가 네. 마케팅의 패러다임이었다라고 보면은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은 브랜딩입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정선 아리랑제를 경험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정선 아리랑제를 느꼈던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마음속에서 정선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네. 그런 정선을 올 수 있는 잠재된 관광객들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의 시간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단순히 지역에 많이 와서 많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만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네. 이제는 잠재 고객들을 만드는 것도 큰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또 등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선 아리랑만이 아니고 정선 아리랑을 포함하여 네네. 그러면은 정선 아리랑만 등재됐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니까 또 우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아리랑을
그 뭐 전승하는 그런 고장들과도 뭐 협의체 같은 것도 좀 구성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은데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네. 우리 정선 군에서 정선 아리랑만 단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거의 네. 이제 완성 단계에서 국내 여타 아리랑도 왜 정선 아리랑만 가냐, 우리도 네, 같이 가자. 네. 이렇게 아리랑 가사처럼 발목을 잡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공동 등재하기는 했지만 정선 아리랑이 추가돼서 이렇게 등재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여 종의 우리 한민족들이 부르는 아리랑, 뭐 북한 아리랑이 있고 경기 아리랑,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본조 아리랑, 그건 이제 예. 나온규 선생이 작곡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와이 아리랑도 있고 또 고려인들이 부른 고려인 아리랑도 있고 그 중에 그나마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지고 대중성이 있는 아리랑이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것은 이제 3대 아리랑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선 아리랑만 이렇게 고집하고 그 편협하게 갈 것이 아니고 우선 3대 아리랑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볼륨을 키워가지고 나아가서 이게 한민족의 모든 아리랑을 같이 이렇게 안고 융복합해서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도 함께 가는 형식의 그 세계 아리랑 축전도 공동으로 개최하고 또 이러면서 아리랑을 좀 세계화하는데 어떤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3대 아리랑 지역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그 이제 과정인가요? 과정이 있죠. 그동안에 이제 대략 한 10여 년 전부터 3개 지역의 아리랑을 서로 이제 공연을 교류하면서 교류 공연도 이제 해왔고 또 실무자들끼리는 이제 여러 차례 만나서 그런 이제 공감을 하고 각 지역의 아리랑의 그 보존회들이 있거든요. 예. 그 보존회들끼리는 이미 전부터 축제 때마다 서로 교류를 하고 또 뭐 심포지움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서로 그 학술적인 것도 그래 이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아마 상반기 중에 밀양시하고 어디죠 갑자기 진도군 방문을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은 확실한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구도로는 다 협의가 된 상태고요. 예. 감독님, 네. 아무래도 50주년 행사면 네. 정선 아리랑만 하지 않고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이나 진도 쪽 또 그 외 다른 지역의 아리랑하고도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보 이런 네.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일단 해마다 아닌 것 같은데 눈빛이. 예, 지금 일단 해마다 그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네. 공연 형식으로 아리랑제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예. 개최가 되었고 올해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제가 이제 선보이고 있는 것은 아리랑의 웰리스 아리랑을 컨셉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정선군은 정선 아리랑을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한민족, 대한민국 아리랑의 뿌리이고 시원이다라는 그 상징성을 브랜딩하는 역할만 하고 네. 아까 다른 뭐 3대 아리랑이 됐던 또 접경 지역의 평창이나 동해의 아리랑과 관련된 관광 상품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연대와 협력들을 끌어가다 보면 결국 찾는 곳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그 뿌리를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조를 찾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상징성을 그런데 이 상징성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이제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뿌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정선 아리랑보다는 다른 아리랑이 또 더 인지도도 높고 그렇죠. 예. 이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축제를 통해서 그 상징성을 외부로 계속 표출하는 그러한 것에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올해 이제 핵심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만 대한민국 최고야라고 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또 많이 있는 것이 밀양이나 또 진도 뭐 같습니다. 경기 아리랑 네, 이쪽을 네. 오히려 더 많이 알 수도 네,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바로 잡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리랑 공동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군수님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뭐 지금까지도 각 지역에서 그 밀양 아리랑이나 진도 아리랑 또 정선 아리랑 나름대로의 이제 그
아리랑을 전승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과 또 노력이 있어 왔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세 지역이 또 세 개의 그 민요가 합쳐지면은 우리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아리랑을 좀 더 세계화하는데 큰 그 에너지가 좀 형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리랑이 사실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긍심이 큰 존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형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집안의 전통을 지키고 뭐 뿌리를 지켰는데 가난하면 네. 사람이 그걸 또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갈등을 하고 그렇죠. 생활고에 시달리면. 네, 그럼 이 정선 아리랑이 우리 정선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또 삶을 풍족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더없이 좋을 텐데 그거는 좀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선 아리랑을 처음은 아니지만은 근세에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궤도에 올려놓은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1세대 소위 그 명창들이 계신 최봉철 선생님, 뭐 나창조 선생님, 또 김병하 선생님, 또 지난번 올림픽 할 때 개막 공연에서 그 공연하셨던 김남기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젊었을 때 소리가 좋아서 아리랑을 이렇게 하시면은 어른들이 야 아리랑 부르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게 이제 좀 전에 이제 사회자분 말씀하신 한계죠. 무형문화재의 한계인데 예. 저희들 정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리랑이 지역 경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정선 5일장이 전국의 많은 그 전통 재래시장 중에도 아주 특화되고 관광객이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찾아올 정도로 이제 지역에는 효자 관광 상품인데 예. 그 정선 5일장이 그만큼 이제 성공하기까지에는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독특한 민속의 그 문화가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됐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아리랑 전수관 그리고 아리랑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아리아라리 극 공연도 하고, 또 아리랑 공연을 매 장날마다 시장에서 또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아리랑 예술단만 해도 한 50여 명, 예. 또 시장에서 그런 공연하시고 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한 100여 분 이상의 그런 일자리가 사실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선 아리랑이라고 하는 문화상품이 있기 때문에 정선 관광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미 아리랑은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가능성을 이제 안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뭐 아리랑 관광 열차도 있고요. 관광 열차도 있고 시티 투어 버스도 아리랑을 주제로 테마로 해가지고 아리랑과 관련된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또 아리랑과 관련된 장소 아우라지라든지 또 뭐 초막집이라든지 아라리촌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투어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패키지 관광 상품은 존재합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딱 아리랑을 주제로 한 패키지 상품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생긴다면 네. 이게 수익으로 연계가 될까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은 결국은 이 지역에 많은 그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이는 것이죠. 그렇군요. 감독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반대면 말씀해 주시고요. 반대보다는 예.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아리랑을 바라보는 축이 전통이나 민속의 개념의 과거의 축과 예. 그리고 지금 봉착한 현재의 시간축으로 저는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미래의 정선군이 살 문화관광의 상징 아이콘이 결국은 아리랑이다. 그래서 아리랑과 그다음에 문화관광을 분리해서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을 통합하고 이 문화관광을 외부와 연결시키는 그 아이콘이 아리랑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리랑 관점에서 아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평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내려오면서 이래 봤을 때 그 모습이 아리랑 마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 길 건너는 신호등에서도 아리랑의 멜로디가 들려야 되고 맨홀 뚜껑조차도 아리랑이 돼야 되고 이제 아리랑을 전체 테마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로컬리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선군이 아리랑을 가지고 지역의 색깔을 만드는 문화관광 정책과 그 실현이 있을 때 결국 세계는 인들은 우리 정선을 방문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이 그 서울과 부산이나 뭐 제주 말고 방문하는 곳이 안동이죠. 예. 왜냐하면 그 조선시대 역사의 정신문화 수도 안동이라는 컨셉 때문에 많이 가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민족의 그러한 정신문화를 온전히 전 지역 전체가 전승과 보존을 하고 있는 곳이 정선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이 세계로화 된다라고 하면 결국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정선을 대한민국 한류의 정신문화의 근원지로도 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재즈의 고향 하면은 미국의 뭐 뉴올리언스에서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거기도 또 그럼요. 자기 돈 내면서 가고 네, 그렇죠. 또 삼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예,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네, 거기 그렇죠. 가가지고 네. 그 리우 카니발도 보는 것처럼 그럼요. 그냥 서울이나 부산이 아니고 아리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또 인천에서 바로 정선으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관광가랑 협의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 패키지 상품입니다. 웰리스 아리랑 그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축제가 읍이 거점이 되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거기 뗏목 하는 데가 무슨- 아우라지. 네, 아우라지. 그리고 또 남쪽으로 남면에 칠연과 고려의 역사 이 축을 해가지고 선으로 연결해서 그다음에 결국 아리랑이 삶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지역 주민의 삶을 아리랑과 함께 삶의 체험들을 하면 그것이 결국 아리랑 웰리스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정여행 개념으로 그러한 여행 상품을 좀 시범적으로 축제 때 운영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독님께서 신호등도 아리랑으로 좀 특화하고 맨홀 뚜껑도 아리랑으로 좀 특화하고 뭐 아리랑 버스, 아리랑 택시, 숟가락까지 모든 걸. 음식점의 숟가락까지도 네. 아 이거 훔쳐가고 싶을 만큼 탐나게 이렇게 좀 특화를 한다면은 결국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것만 실현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관광 도시로서 정선이 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매력적일 생각도 것 드네요. 근데 다시 이제 아리랑제 행사 준비로 좀 들어와서 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도 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세상이 돌아와도 그렇다고 비대면으로 진행한 그런 행사들을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그 축을 또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은 그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 축제로 운영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좋은 거야 후자인데 네. 준비하는 분들은 꽤 힘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주최 측이나 준비할 때는 힘들겠지만 결국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창출이 글로벌로 연결시켜주는 그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선 아리랑제가 정선군이 이 글로벌 축제를 아리랑제의 글로벌 축제를 지향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축제 한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리랑의 성지 여행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온라인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오프라인을 즐기는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온라인에서 이 축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버킷리스트처럼 정선과 아리랑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선 방문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순환관계로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것을 처음 시작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리랑, 한류 아리랑의 마중물이 되는 게 올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올해 비전을 그렇게 수립하고 지금 어깨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지실 것 같습니다. 나중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 말씀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면 명동에서만큼 정선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외국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군수님. 지금 아리랑이 우리의 민족이 사는 곳 전 세계에 다 퍼져 나가고 있고 또 거기서도 나름
그 전승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현황이 좀 궁금해요. 얼마나 전 세계 아리랑이 퍼져나가 있는지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되게 이제 교포들의 이민사하고 우리 아리랑의 전파하고는 이제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연해주에 거주하시던 우리 교포들이 2차 대전 때 그 강제 이주하잖아요. 네. 중앙아시아 네. 지역으로. 그러니까 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 사실은 지금 고려인들이 네. 그때 조상들이 부르던 또 함께 민족들이 부르던 그 아리랑을 지금도 부르고 있고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네. 갔던 우리 그 선조들 또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농업 이민 가신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분들도 또 아리랑을 그렇게 즐겨 부르신다고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그 아리랑 로드라고 양방한 그 저기 음악가가 예. 다 전부 다 다니면서 그 조사하고 그분들의 그 음악을 다 채록을 하고 이렇게 해온 그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유럽에서 활동하는 나윤선 그 씨라고 재즈 음악 하시는 분인데 아리랑 정선 아리랑을 불러가지고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반응을 받았고 2012년에 우리 아리랑 예술단이 유럽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하고 프랑스하고 우리 한국문화원에서 현지인들 중심으로 우리 교포들이 아니고 헝가리인들하고 프랑스 파리인들을 대상으로 정선 아리랑만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특히 헝가리는 거기 오셨던 헝가리 국민들이 말도 이렇게 못 알아들었는데도 대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헝가리 민족이 그 몽고 계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몽고 반점도 있고 아마 그런 동질성이 있어서 거기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대요. 그 뭐 말도 좀 비슷한 게 있고 체형도 유럽 사람들 중에는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그렇게 우리 그 한이설인 정선 아리랑의 정서를 이해를 했는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고 이것은 정선 아리랑은 세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문화 상품이 되겠다 그런 생각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정선에서는 A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K-팝이 이제 한류로 이제 전 세계 이제 젊은이들한테 많이 좋은 그런 반응을 보고 있듯이 아리랑을 A팝으로 이렇게 좀 그런 단계로 해외에 이렇게 글로벌하게 전략을 세운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방금 헝가리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뭐 외국인한테 살면서 아리랑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외국인은 헝가리 분들은 말씀하셨지만 그 외 다른 외국인들은 아리랑을 어떻게 바라볼까? 뭐 감독님이나 뭐 군수님께서 6.25 때 그 허버트라는 분, 미국에서 종군 기자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아리랑을 다 이렇게 채록을 직접 녹음하시고 또 악보를 최초로 그분이 또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서양음악 전공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만든 허버트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책자도 있고 또 음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그때도 벌써 외국인들이 아리랑에 많은 이제 관심을 보일 정도였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그런 현대문화 상품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해외에 그 즉각 다 이렇게 먹힐 정도로 그런 그 K-팝의 어떤 그 위력에다가 A-팝을 이렇게 가미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글로벌하게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락이나 힙합 여기에도 뭐 아리랑이 현대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현대적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때도 패럴림픽 그때 이제 폐막식 공연에서도 락 밴드 공연부터 김창완 밴드, 뭐 본주아리랑 뭐 다 섞여서 한바탕 난장을 펼친 것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선군에서는 에이팝을 축제 때 경연대회로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금 아리랑은 굉장히 해학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태가 지금 현대 그 랩하고 똑같은 그런 운율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바로
요즘 왜 뜨고 있는 이날치 있잖아요. 네, 범이 네. 내려온다는. 근데 오늘도 우리 관광 그 업무하시는 부서 직원들하고 이제 뭐 카톡으로 대화도 했는데 한번 이날치 그 그룹하고 한번 접목을 해서 우리 정선아리랑 여금아리랑 부분을 한번 들려주고 예, 한번 이렇게 곡을 쓰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하고 왔는데 뭐 지금 바로 여금아리랑 불러도 누가 들어도 야 이건 재밌다, 이건 굉장히 현대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주 독특한 자산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또 감독님께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아리랑의 변조가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일회성, 뭐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원형에 대한 보존과 전승이 기반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활용이나 가치들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유형의 정선 아리랑에 대한 기본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아까 얘기했던 이날치 버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버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축제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럴 때 아리랑에 대한 깊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계기가 돼서 이제 오프라인 축제장에서도 분산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간이 그 과거에는 한 곳에 몇천 명을 그냥 밀집시켜가지고 그렇게 축제 프로그램들 운영했던 것들을 공간을 10개로 쪼개면 1000명이면은 100명씩 나눠지죠. 이렇게 공간을 분산시키는데 축제의 분산의 가치는 뭐냐면은 축제의 유의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감동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몇백 명이 모이는 것보다는 소수의 또는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진정성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 축제의 어떤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그리고 진행에 있어서도 아리랑의 진정성, 정선 아리랑의 진정성 그리고 정선의 삶이 아리랑을 통해서 같이 느끼는 그런 어떤 진정성으로 프로그램들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아리랑의 정선 아리랑의 웰리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축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축제가 올해는 언제부터죠? 지금 9월 중인데 아직 결정은 지금 못 내리고 이제 합의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준비하고 큰 틀에서만 준비하시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와서 이제 이걸 구체화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각 프로그램마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기본 구상은 다 끝냈고요. 이제 아마 몇 주 후에 이제 날짜는 아마 지역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프로그램과 공간과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만든다고 하셨는데 뭐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나요? 일단은 모두가 힘들죠. 예. 행정도 힘들고 또 재단도 힘들고 지역 주민도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자주 만나야 되고 예, 계속 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의 가치는 결국은 주민이 축제를 진정으로 느끼고 참여하고 그다음에 저는 축제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 읍면의 식당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역 주민만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저는 관광객을 만나는 그런 개념으로 국외 읍면 식당들을 다 분산을 시키고 그곳에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대화하고 지역 주민 만든 음식 맛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실현시키려고 그래서 주민 주도에 의한 축제 운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축제의 자생력을 가져가게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자면 네. A 식당, B 식당, C 식당 가면은 다 다양한 음식도 팔지만 거기 가면 뭔가 행사도 있어. 다양하죠. 네, 뭐 네. 기념품 그렇죠. 도장 받듯이. 네, 네. 예, 그게 그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곳에 다 모으는 기획을 작년 기획은 다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하나의 민속청 개념으로 이렇게 구상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아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국외운면을 다 분산하고 네. 이곳에서 9개 테마의 프로그램들이 같이 운영되고 관광객들은 이제 이동하면서 또 앱을 통해서 사전 예약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신청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들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개 공연을 보거나 프로그램을 하려면 9끼를 먹을 수도 있겠네요, 하루에. 그렇죠. 한 곳에서 조금씩 네. 핑거푸드 개념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먼저 군수님께 여쭤보죠. 아리랑과 정선의 발전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정선 아리랑의 그 뗏목 아리랑 편이 또 있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경복궁 중수를 할 때 정선의 임계면 그리고 열양면 이쪽에 있는 그 황장목들을 베어서 네. 이제 한양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데 물길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소나무를 뗏목을 엮어서 아우라지 나루터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 12바닥을 이렇게 뗏목을 깔아가지고 떼꾼들이 거기 타고 가면서 정선에서 지나가지고 영월, 단양, 충주, 여주, 양평을 거쳐가지고 압구정, 지금의 압구정 그 나루터 그리고 마파오 나루터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경복궁을 옮겨져서 경복궁 중순하면서 거기에 따라갔던 떼꾼들 또 목수들 이런 사람들이 정선 아리랑을 전국에서 온 그런 이제 이 건축하는 기술자들 인부들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급격하게 이제 확산이 됐다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이런 아리랑 정선 아리랑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아리랑 축제 개막식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유럽의 이태리나 그리스 국민들은 그 선조들이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지금 후대들이 대를 물려서 입장료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또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조상들이 보다리를 잘 풀어놔가지고 아주 자연 경관이 좋은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또 그 덕을 보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정선은 우리 선조들이 1000년 전에 이 무형의 아리랑을 우리한테 이렇게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유럽 사람들이나 그렇게 뭐 미주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먹거리가 될 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정말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지만은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 이익이 담보가 돼야지만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랑을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넘는 동안에 우리의 선배님들이 쭉 그 아리랑 가사를 채록하고 음반을 제작하고 수많은 책자 그리고 가사집 또 연구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다른 아리랑이 감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카이브에 축적된 그런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해온 이유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우리 정선의 미래 먹거리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어차피 이제 우리가 백신에 뭐 다 이렇게 면역이 돼도 또 다른 변종이나 다른 감염병 때문에 마스크는 이제 쓰고 이제 또 거리를 적당히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대비하면은 우리 정선 같은 청정한 자연 환경 그리고 1000년 이상의 무형의 유산과 지난해 국보로 승격한 자장률사가 건립하신 정암사의 수만호탑 같은 유형의 유산 그리고 정선군이라고 하는 행정명칭이 처음 쓰여진 것이 고려 현종 때거든요. 1019년. 그래서 지지난해가 우리 군 정선군의 행정명칭이 쓰여진 지 개청한 지가 1000년이 되는 그런 비록 강원도 이런 시골에 있는 도시지만은 정말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문화예술성의 어느 지역에 세계적으로도 부럽지 않은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또 고향이 생각날 때 부모 형제가 생각날 때 정선에 오시면은 마음의 고향에서 위안도 받을 수 있고 정선 아리랑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선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감독님은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그렇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군 선생님의 말씀을 이어가면은 네. 미래 먹거리, 아까 얘기했던 정선군이 아리랑을 미래 먹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관광과의 접목이 필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선읍이 아리랑의 거점 관광지가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축제장을 10년이라든지 5년 시간을 두고선 그곳을 지역 주민 삶의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곳을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같이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아리랑의 문화복합 공간으로 예. 이제 장소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정선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읍에 숙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이제 거점 관광인데. 그렇겠죠. 그래서 읍에 숙박을 하고, 이제 저녁을 그 여행하고, 밤에는 와서 읍 내에서 야간 관광을 즐기고, 이거를 발목 잡아주고 체류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랑을 테마로 신호등, 맨홀 네. 뚜껑, 모든 것이 아리랑으로 정선 읍은 특허내시겠어요, 조만간에. 예. 테마화돼서 예. 그런 아리랑 마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거점 관광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들이 잘 안착되고 근데 사업으로 저는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가 그것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돼야 되는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축제를 통해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런 장소 구축과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보면은 전체가 이제 그런 테마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축제 전 예산도 좀 증액되고 그렇게 해서 가면은 결국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지 50년이 된 정선 아리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에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선 아리랑처럼 오래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알고 사랑하는 노래는 없을 겁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선 아리랑은 앞으로도 변화할 거고 또 정선군과 함께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그 발전된 정선의 모습 기대해 보면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